제가 교통사고 보상 업무를 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분들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그 중에 가벼운 사고도 있는 반면에 크게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셨는데 헬멧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머리가 다쳤고 뇌손상으로 7세의 지능으로 살아가게 된 사례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관절을 절단해야 되는 사고, 심한 골절로 다리를 절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크게 다치면 보상이라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합의금을 받아도 정말 적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보상 멘토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사고 유형을 분류해서 나름대로 통계를 내보니까요, 크게 다치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기사분들, 오토바이 운전하는 분들이 이런 사고 유형이 크게 다칠 수 있구나,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사고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고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과 주의할 점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고 유형인데요. 내가 조심해도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는 게 교차로죠.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 신호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황색불에서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많잖아요. 몇 년 전에 모 아나운서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사고는 내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해도 정말 운 좋으면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에선 반드시 좌우측을 한번 확인하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입장에선 상대 직진 차량의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회전 시도하다가 정면으로 크게 충돌하게 되죠. 특히 직진하는 입장에선 내 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덜 쓰이는 만큼 사고 상황에서 대처하기도 어렵겠죠. 그만큼 사고가 크게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하던 차량이 이륜차의 옆쪽을 직접적으로 가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가 크게 다치겠죠.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가해 차량이 치여서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골절되면서 장애가 심하게 남은 피해자분이 있어요. 이게 또 진짜 억울한 게요,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 과실이 9대 1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을 특별하게 가산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 내 과실이 10%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차로에서 신호 받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선 꼭 서행하거나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끼리도 많이 발생하지만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여러분들은 급차선 변경 차량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1차로 변경이 아닌 2차로를 연속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들이 특히 급하게 차선 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이 외에도 튜닝한 차나 고성능 차량들도 조심하면 좋겠죠. 이 차선 변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옆 차선에 있는 차들과 나란히 주행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차선 변경의 과실은 기본 과실이 7대 3이고요. 직진 차량이 3, 변경 차량이 7입니다. 여기서 급차선 변경이나 연속차로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엔 10에서 20 정도 가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개문사고입니다. 이륜차 특성상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문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택시가 아닌 이상 문이 열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대처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다칠 위험도 높죠. 개문사고의 기본 과실은 개문 차량이 7, 이륜차가 3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문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엔 10%가 가산되고요. 이륜차의 경우엔 차량과 우측 사이의 폭이 상당히 좁은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주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10에서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행하실 때 택시 옆쪽으로 지나갈 때 특히 주의하시고요.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선 언제든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차량 사이를 지나갈 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 운전을 하면 앞을 똑바로 보는 게 상식인데 요즘 전방 주시 제대로 안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급정지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차 내에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오토바이를 탄 여러분들은 차량에 비해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방 추돌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하려면 비상등을 꼭 켜시고요. 특히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요, 차량 행렬에 맨
문 뒤에 위치하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과실은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땐 전후 좌우 주변 흐름 보면서 깜빡이 꼭 신경 쓰고 방어운전, 예측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크게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고는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디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고요. 배달기사분들 이외에 승용 오토바이 운전하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 할 거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